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출산혁명이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돼. 출산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육포기. 예, 육포기는 그 산업을 뭐 그냥 통째로 망가뜨리고. 이 육포기 자체가 이 육포기가 이 산업 자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첫째가 무슨 포기지? 연애 포기야. 연애 포기. 연애 포기야. 연애 포기. 두 번째가 뭐지? 결혼 포기. 그지? 결혼 포기. 세 번째가 출산 포기.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산포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문제는 출산은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 문법적으로. 출산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원래 용어로 바꿔주세요. 용어로 바꾸면 출생이 되는 거예요. 아, 출생. 출산은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남녀 공인은 출생이야. 출생이 문법상으로 맞는 말인데 이게 이상하게 언론은 출생을 전부 출산으로. 그 여자가 뭐 출산 휴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출산을 쓰는 거지만 출생률을 갖다가 출산율이래. 출산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출생률이지. 오늘 중앙일보는 출생에다 꼭 가로 열고 출산에서 그대로 써줬어. 그대로 써. 아, 그게 이제 중요한 변하고 거야. 있는 이런 게.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출산으로 뭐 이거 쓰더라고. 출생 포기야. 그러니까 여기 산포.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직업 포기. 직업 자체를 포기. 그러니까 직업. 그러니까 이거 직업은 포기인데 그 직업도 포기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 취직. 취직이 이제 뭐 직업이기도 하지만 취직포. 그러니까 육포가 여기서는 이제 뭐 취직이라고 여기 직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취직이라고 하는 게 취직이라고. 취직 포기. 그다음에 또 뭐 포기가 있어? 주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도 안 가야겠다. 주택 포기. 주택도 포기. 그다음에 이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나 포기. 사람 이름 아주 일을 가래요. 들어앉아서 그냥 인터넷 컴퓨터만 하고 앉아가지고 대인 관계 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포보다는 연애, 결혼, 출생, 주택, 취직, 대인관계 이 6가지. 이 육포 세대는 바로 산업혁명 시대 이것이 인구를 정상적으로 낳는 나라에 할 소리예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망구로 치닫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크로스,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데드 크로스가 돼버려요. 데드 크로스. CROS. 데드 크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출생이야. 이거는 사망 그래프야. 그러니까 크로스가 딱 돼 있다면, 여기가 최근이야, 이게. 이거는 출생은 내려가고 사망은 올라가는. 이런 형구, X자, 크로스, 십자가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크로스 형태. 그래서 이걸, 이거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심각한 지경이에요. 이거를, 그런데도 예산은 한 사람당 1억 6천을 썼어, 근데. 작년에? 애 하나에 1억 6천을 썼는데, 그 산모하고 애한테 돈이 얼마 갔어? 돈 하나도 안 갔어요. 맨 연구비 다 닦아 쓰고 돈 예산 단도질하고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5천만 원도 안 줬어. 이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선언하시면서 그 공약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5가지 있잖아요. 이번에 5가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게 특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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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급수. 특급수. 그건 특급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특급수를 공부하겠다. 예. 서울 시민하고 예, 예. 경기도 일원에 인천까지 네. 세 개 시도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바로 경기도 이 세 군데다가 2천만 명한테 특급수를 공급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서울시 예산을 70% 전략하고 네. 45조 중에 30조는 국민 배당금으로 들어가고 네. 줘버리고 국가에 반납해버려. 그 특급수에 대한 걸 좀 말씀해 그래 주시죠. 나머지는 특급수로 다른 거는 특급수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기존 선심성 예산이나 이 광범위한 이런 전시 행정은 다 그만두겠다. 지금 팔당에서 그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해서 취소해버리죠. 먹잖아요. 근데 그 다른 팔당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팔당은 말씀이죠. 700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예. 충주댐에서. 예. 충주댐에서 수많은 도시를 거쳐서 공장지대와 축산지대를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 축산 오폐수, 농업 오폐수, 그 다음에 공장 오폐수, 네. 그 다음에 농약 오폐수, 예. 그 다음에 가정 오폐수, 세탁물. 이게 전부 섞여가지고 내려오는데 정화조물까지 섞여 들어. 예. 화장실 오폐수까지. 그러면 이 5가지 오폐수가 모인 게 팔당댐이에요. 그럼 팔당댐은 쓰레기 처리장 같은데 말하자면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데 거기서 위에 물만 떼면 밑에는 전부 설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름 되면 벚금이 막 올라와 썩어. 그 밑에는 축산, 돼지 죽은 거, 소 죽은 거, 뭐 동물 죽은 게 잔뜩 쌓여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려가고 썩혀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거기는 뭐가 있냐 미생물 알이 많아요.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죠. 작은데 그것이 수도관 속에서 벌레질로 바뀌어요. 그럼 그걸 모여가면 눈에 벌레 들어가, 코로 벌레 들어가, 입에 들어가, 그걸로 여자들한테 들어가, 항문에 들어가,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물이라고 내보내요? 안 되는 거예요. 취수원 자체를 치수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꾼다 이 말씀이죠. 팔당 치수원은 스탑. 예. 발전소로만 써. 이제 발전 예. 시설이 돼 있으니까 발전소로만 쓰고 우리는 파라오 금강산 물이야. 예. 공장 논 하나도 안 거쳐. 예. 그냥 바로 내려온 물이잖아. 파라오 물하고 소양강 때문에. 춘천 시내에 물을 거치지 않아. 예. 춘천을 거치지 않는 물이야. 그러니까 소양호나 파라오, 청평댐 중에 청평댐은 춘천시를 거치니까 특급수가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양강과 파라오 그쪽 물량만 가지고도 충분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그때 당시 사천 거기 삼천포시라는 데가 있었어요. 삼천포시에 가니까 그 취수를 진주에서 취수를 해가더라고요. 진주댐, 그 취수하는 데를 제가 들어가서 진주낭. 제가 그 기계를 제조를 했었거든요. 모터펌프라는 제조를 했을 때 그 취수원을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서울 시민 또는 나가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나는 물 하나만 딱 지금 파이프가 8단까지 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파이프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돼. 예. 그것만 하면은 기존 라인으로 물은 다 공급이 되니까 예. 엄청난 그 국민의 건강이 달라져요. 그게 대표님이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지. 제가 그 말씀을 4대강 댐보다 더 중요한 거.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예산을 이제 뭐 이렇게 70% 70%를 감축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렇지, 70%.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이 지금 550조, 네. 500 뭐 그 정도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10%예요. 네. 약 50조, 45조. 50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30%만 쓰고 70%는 국가로 돌려주겠다. 나중에 국민 배당금 줄 재원들이야. 네. 그 전략하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지. 예. 그 전시행정 스탑, 전시행정 스탑. 예.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 전부 스탑, 네. 그 시민단체 지원도 전부 스탑. 네. 그
우선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그 서울시 공무원들 판공비도 전부 쓰다. 네. 내 판공비는 100억 정도 내가 내겠다. 대표님이 직접 직접 내시겠다. 내 월급 내가 안 받겠다. 그건 참 강한 그렇지 말씀이신데요. 시에다가 봉사하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구청이 지금 25개지 않습니까? 그렇지 25. 그럼 제가 구청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 내가 그 구청장 공장을 내세우고 시장이 되잖아. 네. 만약에 여러 사람이 지지해서 내가 됐다. 네. 이럴 때는 구청장들이 뭐 바뀌어야지. 마인드가 바뀌지. 통제가 돼요. 구청장이.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네. 시장이 시장이 됐다면은 됐다면 나를 대할 때 대통령처럼 돼요. 그게 저 이제 사람이 분명히 저게 물을 가지고 저게 시장이 됐으니까 예. 저 무명의 인사가 저게 나중에 이제 대통령 아니냐. 예.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야보다도 내 말을 더 잘 듣죠. 엄밀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가족들이 국민 배당금도 받아야 되겠고 전량해야 되겠다. 그럼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생각을 서울 좀 구체적으로 좀 시민들의 말씀해 서울 시민만큼은 재산세. 예. 그다음에 자동차 보유세 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왜 집을 살 때 양도세 냈죠? 네. 취득세. 네. 팔 때 양도세 내잖아.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세금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는데 네. 중간에 세금을 또 보유세를 걷어가잖아. 네. 그게 재산세예요. 그게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응. 아, 그러면 그거는 시장이 그 조례만 가지고도 바꾸면 되거든.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집세 우리 자기 집을 가지고도 월세 사는 것처럼 돼 있어. 내 집을 가지고 월세를 월세 사는 사는 것처럼 돼 격이야. 있다. 그건 좀 국가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죠. 그거. 그러니까 네. 자기가 살 때 돈 내고 세금 내고 팔 때 세금 내는데 중간에 왜 세금을 냅니까? 중간에 냉장고 샀다고 해서 중간에 냉장고 보유세 냅니까? 자동차가 냉장고 값만도 못한 차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보유세 낸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제가 한 3개월 전에 말이죠. 응. 어느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10개나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죠. 그 이렇게 따지면은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런 데 이거 냉장고 보유세 내면 그 돈이 얼마야? 자, 그러면은 음. 우리 대표님 생각이 부동산에 관해서 그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잖아요. 이번에 공약을 부동산 발표했잖아요. 철학은 이제 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거지. 시장 자유를 맡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 관이 끼어들면은 예. 땅 투기하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분양할 때 우리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양가 생각- 상한제는 폐지. 아, 그 가이드라인을 왜 폐지하냐? 네, 주택의 고급화를 할 수가 있거든. 네. 주택은 가지가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예. 더 좋은 거 아주 가치가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네, 있는데 네, 그건 네. 예술 작품인데 그건 예술가들 그 건축가들에게 맡겨야지. 아, 건축가들한테 맡기자. 그렇지. 예. 절대 주택 가격을 관이 최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대표님 건물 짓다 보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거는 건축업자들의 양심에 맡겨.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창원시에서 대표님이 그 출생에 관한 아까 말씀하신 출생에 관한 그 공약을 이렇게 한 것을 좀 제가 표현하는 것은 카피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카피하는. 그 시장이 허시장이란 말이에요. 혹시 또 알려주실까요, 대표님이? 아니 인터넷에 보고 아는 아, 거지. 인터넷을 보고. 아니 이분이 셋째를 하면 공약을 뭐 1억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말이죠. 그게 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지.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거지. 그 대표님의 철학을 좀 그대로 조금 더 가져간 거지. 녹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 갔어요. 거기 지금 100만 인구 이렇게 정도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대표님의 대표적인 국가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이런 그거. 거잖아요.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거는 전부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네, 국민 배당금을 받아야 연애를 하고 네, 연애 수당을 줘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네, 그럼 결혼 수당 주잖아요. 네, 네. 결혼하면 1억 애 나오면 결혼하면 또 주택 자면 2억 주잖아. 네. 무이자로. 그 결혼을 해야 이제 말하면 출산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연애 공영제,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 네.
이렇게 돈을 준다면 출산하면 5천만 원. 예. 이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창원 씨는 셋째 낳아야 1억 준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낳아요. 예. 예. 나는 그냥 애 낳으면 무조건 5천만 원씩 고정으로 네,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전부가 다 하나의 시스템화돼 있어요. 메커니즘이 돼 있어. 어느 비행기 엔진처럼 네. 자동차 엔진 같이 뭐 자동차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들 내 공약 하나만 딱 따가지고 애 낳으면 1억 준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 공약에 대해서 이 특허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허 내놨죠. 아, 특허 내야 되죠. 특허 돼 있죠. 네. 근데 따라하는 거는 그냥 놔둬야 돼.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많이 따라하라고. 예, 많이 따라하라고. 어떤 국민이 잘 되는데 내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주택에 대한 그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택 자금 지원하는 건 없지. 아, 그런 부분요. 없습니다. 자, 결혼하면 주택 자금 2억을 줘. 아, 예, 예. 젊은 여자한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대표님이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사실을 아기를 이제 하나나 둘이나 셋 낳는데 셋 낳은 사람도 한번 소급 적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정책이 휴가로 돈을 줄 수가 있고. 아, 예. 중요한 것은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 돼가지고 네, 네. 얘 결혼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아, 예. 작년에 비해서. 예. 근데도 작년에 25만 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년에는 인구가 얼마를 줄어드는지 압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보다 50%가 줄어들게 돼요. 50%가요. 50%가. 굉장히 3년 만에. 놀라운 3년 만에 이런 사태가 오고 있는데 이게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크로스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X자로 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취업 안 되죠. 결혼 기피하죠. 날짜 미적미적하죠. 출산은 뭔가 직업이 양호하고 예. 보장이 될 때 애를 낳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뭐 완전 전신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네. 내년 후내년 가면요. 출산율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버려요. 내년 왜? 후년 정도. 그렇죠.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면서 출산은 그야말로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다. 출생은. 애 낳는다는 것은 보통 강신자만 아니면 애 못 낳는다 이거. 결혼한 사람도 지금 이혼하냐 마냐. 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보류하자. 뭐 전부 이런 3분의 1이 지금 보류입니다. 예식장 못 들어온다. 뭐 하객이 못 온다. 그럼 하객이 오면 그 돈이 얼마 올 거다. 이거까지 계산하는데 신앙신부는 네. 이거 뭐 하객 뭐 몇십 명도 못 오게 하니까 결혼 비용을 몽땅 자기들 부담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축의금 냈는데 자기 결혼할 때는 코로나 와가지고 10원도 못 받아. 이러니까 결혼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제가 결혼식장 제 친구가 큰애가 결혼해서 가봤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줄이는 거야. 네.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좀 뽐내고 드레스도 입고 좀 포함도 잡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진이 엉망이야. 네. 하객이 있을 때 웃음소리도 나오고 뭐 좀 주례사도 재밌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썰렁해가지고 결혼 자체가 무슨 저주받은 결혼이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요. 앞으로 몇 년 후에 출산 정책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장 결혼은 전부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해가 예. 결혼 예식장은 정부가 무료로 전부 예식장만 좋으신 정하면 말씀이네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든 국가가 해준다. 예. 이렇게 예. 뭐 출산 100% 병원 출산 비용은 국가가 다 대주겠다. 애만 낳아라. 예. 그러면 5천만 원 주겠다. 예.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다음에 생활비 걱정 마라. 월 150만 원씩이다. 국민배당금. 부부 300원 보장해 줄게. 300 정도. 근데 그 예산이 전략되면 더 나와요. 그거는 맥시멈이고. 맥시멈. 그다음에 미니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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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은 200만 원 이상 될 때도 있어요. 예. 예산을 아끼면. 뺏기면서. 그럼 전 국민이 예산 감시병이 돼버려. 감시병. 저 어디 무슨 공사하잖아요. 저 공사 왜 하는 거야? 아니 저게 뭐 얼마 들어가? 10조 들어가? 아니 우리 배당금 확 줄어드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록 매년 제 미니멈이 150만 원이고 네. 2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올라갈 수도 있네요. 예산만 아끼면. 국민 배당금이 왜 줄어드냐? 저놈들 저 또 땅 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국민들이 5천만 명이
심지어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어봐. 이놈의 공사하면 내 국민 배당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시장이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네. 이러면서 비토를 놔버려. 그럼 안 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도 야, 공사 그만해야. 근데 작년에는 220만 원이 나왔네. 예. 근데 그 다음에는 150만 원밖에 안 나와. 알고 봤더니 뭐 무슨 화력발전소를 뭐 지었다는 둥 이 예산이 나왔단 말이야. 야 이거 그만 좀 공사하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국민들이 예산 감시병이 되는 거야. 국민들이 전체가. 예. 이래가지고 예산이 막 전략되면서 전략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전략이 돼. 최근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모시에서 시를 제가 밝히긴 좀 어렵지만 자기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좀 하다 보니까 30억이 절감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대표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예. 옆에 시의회가 있거나 구의회가 있으면 예산 전략이 안 돼요. 다다제가 돼 있어요. 쉽게 뭐 협상을 협상 시장이 나쁜 협상이 그거 통과해 주는 조건으로 야 너 그쪽에서 그 건설을 해라. 이러면 예산이 팍 늘어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구청 시장이 그런 데를 몸하기 위해서 봐줘버려요. 이거 선심성 예산이야. 선심성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나 각 지자체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30년 전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할 때 내세웠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네. 어떤 단계를 좀 밟아야 되는데 네. 1층에서 그냥 10층으로 뛰어 올라가 버려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예. 아니 1층에서 10층 올라가려다 다 떨어지지 다 죽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 민주주의가 싹이 털려면 네. 그 기반이 돼야 돼. 네. 발효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야 순이 되는데 이 민주주의가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덜커덕하니까 네. 그 일본이 지금 실명제 안 하죠. 실명제. 안 합니다. 금융 실명제 아니요, 말씀하시는 금융실명제 일본은 안 합니다. 예. 부동산 실명제 안 해요. 실명제는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자체도 일본이 우리처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경제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자리 회복을 하겠다. 이것을 지금 큰 타이틀로 지금 내세우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 생각을 좀 이렇게 뭐 신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자체가 네.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가서는 될 그런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장 시설이나 산업 시설에 너무 치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 맞는 산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장 없는 굴뚝 없는 산업.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생명바이오, 생명바이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말하면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그러니까 AI 블록체인. 제가 그걸 지금 강의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블록체인이나 네. 알고리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요. 네. 그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늘어납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네. 예,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 인공지능에 이제 인간까지 등장해야 되거든요. 집 실내에. 인공지능에 와이프가 세컨 와이프, 우리가 자동차가 세컨 차가 있죠. 세컨 카가. 예, 퍼스트 카가 있고 세컨 카가 있듯이 예. 집집마다 세컨 아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컨 아내가 생길 수 있는 예, 거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이버 인간이지만 네네. 대화를 하고 예. 음악도 같이 감상하고 예. 서로 디스커션도 할 수 예. 있고 예. 어떤 질문사항을 던지면 그 AI 그 인공지능 인간이 예.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오늘 며칠이야 그럼 걔가 며칠이야 예. 그럼 틀림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주고 야 내일 3시에 약속이 있어 그러면 그 인공지능 인간이 와서 아이 주인님 내일 2시에 약속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이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모든 비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잠잘 때는 옆에서 같이 잠도 따끈따끈하고 맞습니다. 체온도 있고 예. 여기에 선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남성들이 볼 때 아무 지장이 없는 네. 정도로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서양에서 많이 나오잖아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런 SF처럼 그런 인간들의 산업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일자리 자체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나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보신다는 얘기죠. 네, 질적으로는 세분화되면서 세분화되면서. 실적으로는 불량한 일자리가 양은 적은데 네. 양은 적은데 근무 시간은 작아져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네. 3일은 쉬는 거예요. 주 4일제입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네. 네. 주 4일제로 하는데 고루고루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천지야. 네. 그런 시대. 네. 그 대신 일은 짧은 시간 하는데 질적으로 향상돼 있는 예. 뭐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밸류라고 있죠. 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양쪽으로 공장에서는 추월하고 늦게까지 해봐야 월급 직고래만큼 주는데 이건 아니야. 일은 적게 하는데 가치가 있어요. 밸류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환경도 살리고 네. 경제도 활성화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서울시장을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예비후보 등록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뭐 사실 조명을 굉장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를 좀 많이 하죠. 그렇. 근데 내가 내놓는 공약이 네네. 전혀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공약이야. 재산세 예. 폐지라도. 네네. 그렇잖아요. 네. 뭐 내가 서울시장으로 내는 공약이 간단해요. 네. 월급 안 받는 거. 월급 안 받는 거. 판공비 100억 내 돈 내놓고. 네네. 네. 시장 당선되면 내가 딱 갖다 보관시켜. 보고 딱 지금. 그거 좋잖아.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앞으로 이 100명을 하고 무보수를 한다. 국회의원 자체를. 그러면 우리 대표님을 보장하는 현재 다음 지금 센터. 300여 명 국회의원이 3,000명의 보장을 데리고 있어요. 3,300명이야. 예 맞습니다. 약 9명씩 대충. 해가지고. 3,300명이 1년에 1조 8천억을 써요. 예. 금료만. 예. 이거는 예산 낭비야. 네. 무료로 하겠다는 국회의원 천지야. 무료.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네. 자기의 3년, 4년 국회 하는 동안의 월급을 예.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된다. 금료를. 예치해야 그 국회의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서울시장 공약보다 훨씬 더 큰 공약이죠. 국가적인 그냥 내가 됐을 비전인데요. 때는 국회의원 나올 사람은 국가에서 자기가 3년간 가져야 될 세비 금액을 4년이죠, 4년. 4년 가져야 될 걸 예치해요. 네. 예치 않는 자는 국회에 나올 수 없다. 네. 이래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대표님 국회의원 나와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국민은 그거 뭐 그 자식 말이야 그냥 지 돈 보관해라고 하는데 뭐 도둑질할 일이 도둑질하려고 했다 이거죠. 아니 돈에 이거 아쉽지 않은 아쉽지 사람들 얼마나 않으니까. 있어요. 네. 그거 이건- 우리나라 100명 못 봐봐? 봐봐 그놈들이 해야 이게 믿을 수 있지. 자 보세요. 기업체 가서 후원금 좀 주세요. 네. 후원 이거 우리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체 후원금 받는 사람이 부익부 민익비를 안 만들까? 거기 문제가 생겨. 그렇죠. 법을 만들 때 자기에게 후원금을 주는 메이저들이 그 기업가들이 있는데 그거 말을 들어야지 뭐 돈도 하나도 안 주는 서민들 그거 법을 통과해가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후원금에 민감합니다. 지금 그 후원금 제도 폐지해야 돼요.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제가 모 대학교를 갔더니 거기에 사무부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바로 이 간호학과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구조가 중간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좀 돼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서 학생들을 뽑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표님 생각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간호학과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학생들을 이렇게 뽑도록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숫자가 좀 제대로 못 뽑고 있다. 어떤 학교는 못 뽑게 돼 있고 어떤 학교는 뽑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생각이 출생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인구가 뭐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다. 그래서 간호원들도 우수한 간호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의사에게 혜택을 보기보다 간호원한테 더 혜택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우리 저 환자들이, 환자들이. 또 시민들이. 예, 의사들은 보기 드물지만 네. 간호원들이 주로 예. 측근 간호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간호원들은 그 병원 협회나 이런 데서 네. 상당히 자율성을 많이 줘야 돼요. 예.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 자율성 많이 예. 줘요. 국가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되고 네. 의사하고 다릅니다. 네.
간호는 서비스 부분이 많으니까 네. 아 그런 부분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넓혀야 된다. 넓혀야 되고 문호를 넓혀야 되겠다. 문을 넓혀서 네. 그런 간호 인력이 많아야 국가 비상사태가 전염병 같은 이번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가 생길 때 간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죠? 그럼 이제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뉴스 통신의 이제 신년 인터뷰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덕담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글로벌 뉴스 통신이 이렇게 우리 하늘공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주 이 언론 글로벌 뉴스 통신은 언론들을 좀 각성시키는 예. 언론이 언론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네. 언론이 좌충우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을 보면은 전부터 오바마 바이든 편이야.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전부 힐러리 편이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많은 그 출세기를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언론이 좀 대화적인 네. 그런 언론이 나는 되도록 예. 글로벌 뉴스 통신이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도 이제 사실은 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늘 하시고 국가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건강하죠. 건강하셔야 발차기 하는 거 봤죠? 어떻게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그 좋은 바이러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공상을 떨지 말고 네. 이렇게 웃어가면서 네. 네. 농담해가면서 예, 예. 미국에 누가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같이 예. 뭐 좀 코믹하면서도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요. 예. 알겠죠?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박근혜 이후에 네. 이제 이석기 이석기? 뭐 좌파 때문에 예. 구속된 이석기, 예. 한명숙 한명수. 이런 사람은 그 명예 회복을 해서 복권을 시켜주고 네. 이석기는 이제 사면해주고 사면해 주자 이거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 사면해주고 예. 박근혜를 동시 사면해야 된다. 동시에 4명을 4명을 뭐 박근혜 이명박만 사면할 게 아니라 네. 이석기나 한명숙 전 한명숙 같은 총리 사람도 사면 복권을 하고 동시에 여야가 여야가. 합의해서 이 4명을 사면해야 된다. 그럼 사면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문재인 그럼 대통령. 지금 대통령에게 이런 건 뭐 하여튼 내가 의사표시 이렇게 하시는 말하면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가죠. 그렇죠. 오늘 나는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박근혜 이명박만 사면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석기하고 한명숙도 사면 복권 이렇게 해서 뭐 한 4명을 동시에 나는 했으면 이게